안녕 여러분. 오늘은 초등학교 6학년 맥수학의 1학기 그리고 2학기 내용 중에서 분수와 소수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된 이유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도 나오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원도 일주일 동안 휴원을 하는 동시에 또 여러분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부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방송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먼저 오늘 배울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먼저 분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소수가 무엇인지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그러면 분수를 같이 살펴볼게요. 분수는 초등학교 3, 4학년 때 배웠던 그 내용들이 있죠?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동그랗게 원을 그렸을 때 3등분 한 것 중에서 한 조각을 이 전체를 1로 두었을 때 전체를 세 조각으로 만들고 그 중에 하나를 색칠한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분수예요. 그러면 분수는 또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바로 하나의 막대기를 둘로 나누어서 그중 한 개를 색칠했을 때 2분의 1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건 너무 저학년 내용이어서 재미가 없었나요? 그래도 중요한 거였으니까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분수의 계산을 아마 초등학교 5학년 때 많이 했을 거예요.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해볼까요? 초등학교 5학년에서 배웠던 분수는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어떻게 계산했었죠? 먼저 분모가 다르니까 통분을 해주었어요. 그러면 2와 3을 통분하면 6분의 1 2 곱하기 3으로 6을 만들었었죠? 하지만 분자는 1은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분모를 6으로 만들기 위해서 분자에 3을 곱하고 분모에 3을 곱하고 분자에도 3을 곱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3분의 1도 분모를 6으로 바꿔야겠죠? 그러면 3에 얼마를 곱해주면 6이 될까요? 바로 2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분모에도 1을 곱하고 분자에도 1을 곱해서 결과적으로 분모는 6, 오른쪽에도 분모는 6. 공통된 분모를 가지도록 통분을 했어요.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에 분자도 크기가 같아지겠죠? 크기가 같아진다는 것은 예를 들면 1 곱하기 3은 3, 1 곱하기 2는 2가 되기 때문에 전체 6조각 중에 3개, 전체 6조각 중에 2개가 되어서 6조각 중에 5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조각의 크기가 같아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보면 2분의 1은 동그란 걸 2등분 했을 때 그중 한 개였죠. 3분의 1도 동그란 것을 3등분 했을 때 그중 한 개였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6조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3등분을 해줄 거예요. 3분의 1은 2등분을 해주면 되겠죠? 이 조각도 2등분, 밑에도 2등분, 오른쪽도 2등분. 그래서 이 조각의 크기, 밑에 조각의 크기가
각각 다 같아져서 더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6조각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조각이기 때문에 6조각 중에 5조, 7분의 5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엔 초등학교 6학년에서 나오는 분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분수의 나눗셈. 우선 우리가 나눗셈이라고 하면 뭐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어떤 숫자로 나누었을 때 뒤에 있는 숫자가 분자로 들어가서 역수가 되어서 분모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해요. 네모가 나누기와 곱하기로 바뀔 때 분자에 있는 숫자가 분모로 들어갔죠. 여기서 네모랑 세모는 둘 다 자연수예요.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면 2 나누기 3은 2 나누기로 곱하기로 바꾸면 곱하기 3분의 1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3분의 2가 되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숨어있는 숫자를 한번 찾아보고 넘어갈까요? 우선 2는 분자예요. 그럼 분모는 얼마일까요? 바로 1이 되어요. 3도 분모가 1이에요. 그래서 1분의 2 나누기 1분의 3은 나누기로 곱하기로 바꾸면 분모에 있는 1이 분자로 올라가고 분자에 있던 3이 분모에 들어가서 3분의 1이 되어요. 이렇게 분자와 분모가 자리가 바뀌는 것을 역수를 취한다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역수를 취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분수도 역수가 되겠죠? 분모와 분자가 자리가 바뀌겠죠? 예를 들면 세모 나누기 네모 분의 별은 한번 곱하기로 바꿔 볼까요? 밑에 적을게요. 세모 곱하기 분자와 분모가 자리를 바꾸니까 별분의 네모. 자, 그러면 만약 여기 있는 네모가 3이었다고 하면 계산 결과는 네모에 3을 넣으면 분모가 분자로 가게 되고 별도 분자가 분모로 가고 분모 분자 분자 분모 서로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여기까지 살펴보고 나서 이번에 본격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특히 초등학교 6학년은 문제가 많이 복잡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큰 숫자가 많이 나와요. 큰 숫자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약분을 많이 하게 되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36분의 54. 먼저 약분을 해볼게요. 약분은 분자와 분모에 같은 숫자가 곱해져 있으면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였죠. 그러면 한번 나누어 볼까요? 54와 36 동시에 곱해져 있는 숫자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한번 2가 곱해져 있는 것 같으니까 2로 나누어 볼까요? 그러면 왼쪽은 54를 2로 나누었으니까 27 36은 2로 나누면 18 그리고 27과 18을 어떤 게 같이 곱해져 있을까? 공통적으로 곱해져 있는 숫자가 어떤 거인 것 같아요? 한번 3으로 나눠 볼까? 2로는 더 이상 안 나눠지는 것 같아요.
3으로 나누면 3, 9, 27. 18은 3, 6, 18. 그래서 9와 6이 나오고 9와 6은 3으로 나누는 것을 눈에 딱 들어오죠. 그래서 9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3이 되고 6은 3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2가 되어요. 따라서 36은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6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그리고 실수했네요. 36은 2, 3, 3, 2를 곱해 주었어요. 그리고 54는 2, 3, 3, 3을 곱해 주었어요. 그러면 자, 분자에 2가 곱해져 있고 분모에도 2가 곱해져 있죠. 약분이 되고요. 3과 3, 3과 3 분자 분모에 같이 있으니까 약분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분의 3이 되고요. 우리가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죠. 이렇게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분수를 기하분수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기하분수는 중학교 1학년 올라가면 또 나올 거예요. 그때는 기하분수를 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커다란 숫자를 약분해 보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할 때 어떻게 약분이 되는지, 약분을 사용하면 어떻게 더 쉽게 풀 수 있는지도 한번 알아볼게요. 문제를 계속 직접 만들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스스로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를 한번 적어 볼까요? 25분의 10 곱하기 3분의 20 나누기 6분의 30 곱하기와 나누기가 있으면 어떤 걸 먼저 계산해도 상관이 없죠. 하지만 우리는 계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먼저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 줄 거예요. 자, 그러면 25분의 10 곱하기 3분의 20 그대로 적어주고요. 곱하기를 나누기로 곱하기로 바꿔주면 분모는 분자로 가고 분자는 분모로 하게 되었어요. 자, 이제 여기서 계산을 해줄 거예요. 우선 우리가 눈으로 보면 어떤 게 약분이 되지 하고 찾기 어려운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더 작게 만들어 볼게요. 5는 5 곱하기 5죠. 5 곱하기 5 그리고 10은 2 곱하기 5 3분의 4는 20은 4 곱하기 5 30은 6 곱하기 5 그리고 분자는 6 그래서 분자와 분모에 같은 숫자가 곱해져 있는 것을 약분해주면 숫자가 더 작아질 거예요. 우선 5가 분자 분모에 같이 있죠. 그래서 같이 곱해진 것을 약분해주고요. 분모에 5가 있고 분자에 5가 있으니까 약분시켜줍니다. 그리고 분모에도 6이 있고 분자에 6이 있으니까 6도 약분해주면 한번 더 찾아볼까요? 없네요. 그러면 이 계산한 것을 약분한 걸 정리해 줄게요. 3 곱하기 5 분의 2 곱하기 4 3 곱하기 5는 분모는 15가 될 거고요. 그리고 분자는 8이 될 거예요.
부분까지 살펴보았고요. 이번엔 초등학교 5학년에 나오던 대분수를 약분을 해볼 건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대분수의 경우 곱하기나 나눗셈을 할 때는 무조건 가분수로 고쳐줘요. 가분수가 뭔가요? 하고 물어보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특히 분수가 종류가 6학년이 되면 이름이 너무 많아져서 헷갈려하는 친구가 있을까봐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우선 우리가 자주 보았던 분수 진분수예요. 진분수는 예를 들면 2분의 1 분모가 크고 분자가 작은 숫자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가분수예요. 가분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3분의 4 같은 숫자가 있겠죠. 가분수는 분모보다 분자가 훨씬 커요. 대분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앞에 숫자가 적혀있고 뒤에 분수 형태인, 그래서 자연수 뒤에 분모와 분자 형태인데요. 특히 이 자연수가 1이 아닌 2, 3, 4 이렇게 1보다 큰 숫자가 있을 경우엔 가분수인 경우가 많아요. 이 대분수는 가분수로 고칠 수 있어요. 또 그러면 뒤에 있는 분모와 분자는 항상 진분수겠죠? 그리고 방금 배운 기하분수도 있는데요. 기하분수는 이제 더 이상 나눌 수 없다고 해서 나눌 수 없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대분수의 나눗셈을 해볼게요. 대분수 어떤 게 있을까요? 2와 5분의 2. 만약 2와 5분의 2가 있고요. 여기에 나누기 3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나눗셈을 하면 먼저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어 주어요. 2와 5분의 2 곱하기 3분의 1. 그리고 더 계산하기 위해서 약분을 해야 되는데요. 약분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으면 계산이 끝나고요. 약분을 할 수 있는 게 남아있다면 약분을 해주면 돼요. 먼저 약분이 2랑 3이 약분이 안 되네 하고 끝내면 안 돼요. 대분수의 경우 곱셈과 나눗셈은 가분수로 바꾸어줘요. 2와 5를 곱해서 10, 그리고 뒤에 2를 더해주어서 5분의 12가 되고요. 뒤에 3분의 1이 곱해지죠. 자, 그리고 약분을 해볼게요. 어떤 걸 약분할까요? 여기 보니 3이 있고 12가 있네요. 12는 3, 1은 3, 3, 2, 6, 3, 3, 9, 3, 4, 12. 그래서 3 곱하기 4가 12가 되기 때문에 3과 12를 약분해서 12는 4가 되고 3은 약분되어서 1이 되어요. 그래서 곱하기 분모는 분자끼리 곱해주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주어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해서 결과가 나왔어요. 만약 이 숫자가 가분수라고 하면 분자가 더 크다고 하면 대분수로 바꾸어 주어서 답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지금은 가분수죠. 분모가 크니까 진분수죠.
이때는 지금 분수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특히 문제에서 가분수로 적으시오라고 하면 가분수로 적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분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한번 그러면 좀 더 다양한 계산은 없을까 하고 보았더니 소수의 나눗셈도 있네요. 소수는 어떤 숫자였어요? 여러분이 배웠을 때 소수. 소수요? 이 소는 작다는 의미예요. 작을 숫자. 그래서 1보다 작은 숫자라는 의미예요.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자연수를 위주로 배우기 때문에 자주 안 다뤄지는 숫자인데요. 예를 들면 이쯤 있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 1 사이에 4분의 3, 2분의 1, 그리고 5분의 2. 한번 이 숫자들을 분수인데 소수로 바꿔 볼게요. 먼저 4분의 3은 소수로 바꾸면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바로 나눗셈이에요. 4분의 3은 3 나누기 4였죠. 그래서 3을 4로 나누어 줘요. 먼저 나누어지지 않으니까 0, 그리고 소수점 찍어주고 3에 0을 붙여주어서 30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4에 어떤 숫자를 곱해서 30보다 크지 않지만 가장 가까운 숫자를 구해주면 돼요. 어떤 게 있을까요? 4, 7에 28. 그러면 2가 되고 다시 0을 적어주면 돼요. 20을 4를 곱해서 4에 어떤 수를 곱해서 20 만들어주는 숫자를 찾아볼까요? 4, 5, 20. 자, 그러면 4분의 3은 0.75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도 0.75가 되겠죠? 결과를 한번 여기 오른쪽에 적어볼게요. 4분의 3은 분수를 소수로 바꾸었더니 0.75가 되었어요. 이번엔 2분의 1을 살펴보겠습니다. 2분의 1은 1 나누기 2였으니까 1을 2로 나누어 주면 돼요. 그러면 0, 그리고 소수점이 지키고 1을 1 뒤에 0을 붙여서 10을 만들어주면 2 곱하기 어떤 수는 10이 되면 되겠죠? 2 곱하기 5는 10이 되어요. 나머지는 0. 그래서 2분의 1은 0.5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처럼 분수는 소수로 바꿀 수 있고 소수는 분수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소수도 하나의 숫자구나 라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소수가 분수와는 다르게 어떤 숫자 뒤에 점이 붙고 뒤에 자연수가 이렇게 붙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소수점이 붙을 수 있고 뒤에 숫자들이 있고, 한번 이 소수를 읽어볼까요? 0.5, 0.75, 0.123.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가 꼭 0이 아니어도 돼요. 12.625. 그래서 앞에 있는 소수점 앞에 있는 숫자는 자릿수까지 다 읽어주시면 되고요. 뒤에 있는 625는 숫자 이름만 읽어주시면 돼요. 한번 이
숫자들을 나눗셈을 해볼게요. 먼저 우리가 분수의 나눗셈을 배웠으니까 분수의 나눗셈이 먼저겠죠? 4분의 3 나누기 2는 실수 나누기 2분의 1은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면 4분의 3 곱하기 1분의 2가 되니까 2가 되겠죠? 그리고 약분 2와 4를 약분하면 분모는 2가 남고 분자는 3이 되어요. 그래서 2분의 3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자, 그러면 이 2분의 3을 한번 소수로 고쳐볼게요. 3에 2로 나누면 1 소수점 그리고 3 뒤에 0을 붙여서 30 그리고 2 곱하기 5는 10 그래서 3을 2로 나누면 1.5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을 여기 적어둘게요. 여기 적는 게 나을까요? 4분의 3 나누기 2분의 1은 0 1.5 자, 그러면 4분의 3과 같은 0.75 그리고 2분의 1과 같은 0.5를 나누어주면 결과가 1.5가 나와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올바르게 나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한번 그럼 나누어 볼게요. 먼저 나누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너무 설명이 어렵기 때문에 두 가지만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소수를 분수로 고치는 방법이에요. 소수를 분수로 고친다. 먼저 0.75는 100분의 75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다 배웠어요. 맞죠? 큰 수 할 때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기 전에 한번 적어볼게요. 나누기 0.5는 10분의 5 그리고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면 100분의 75 곱하기 분자와 분모 사이가 바뀌니까 5분의 10 따라서 10과 100이 약분돼서 10이 되고 5와 75를 약분하면 얼마가 될까요? 바로 15가 되어요. 그럼 10분의 15가 되니까 소수로 바꾸면 1.5와 같아지겠죠? 1.5 그럼 두 번째 방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 방법은 이거보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분명 잘 할 거예요. 맞죠? 먼저 0.75를 적고요. 뒤에 있는 숫자를 분수로 바꾸어 줘요. 2분의 1 아하 여기 나누기인데 0.75 나누기 2분의 1 그리고 2분의 1을 곱하기로 바꾸면서 역수를 취하겠죠? 역수는 분자와 분모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0.75에 2를 곱한 결과가 되어요. 그러면 0.75에 2를 곱했기 때문에 15가 되고 소수점 그대로 있겠죠? 그럼 1.5가 되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추천해주고 싶은 방법은
둘 다 분수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조금 덜 헷갈려요. 계산도 조금 더 간단해지고 약분을 할 수 있는 건 전부 약분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3분의 4 나누기 2분의 1 한 결과와 0.75 나누기 0.5를 계산한 결과가 같아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소수의 약분, 분수의 약분, 그리고 분수와 소수의 나눗셈을 살펴보았어요. 그 다음으로 분수와 소수의 혼합 계산을 해볼 거예요. 혼합 계산이라는 것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리고 마지막으로 괄호가 있는 식을 계산하는 거예요. 혼합 계산. 그런데 이 혼합 계산은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때 이미 우리가 다 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덧셈, 뺄셈, 덧셈 계산과 곱셈, 나눗셈, 곱셈 이런 계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에서 배우는 것은 덧셈, 곱셈, 나눗셈 이렇게 조금 더 복잡해질 거예요. 어떤 부분이 복잡해지냐면 계산 순서가 생기게 되어요. 우리가 덧셈과 뺄셈은 계산 순서가 똑같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계산을 해주면 돼요. 곱셈과 나눗셈도 앞에서부터 계산해 주셔도 되고 어디에서 계산을 시작해도 결과가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곱셈과 나눗셈, 덧셈과 뺄셈이 같이 계산이 되게 되면 먼저 계산해야 되는 그런 계산 순서가 생기게 되어요. 그것을 지금 배울 거예요. 우선 제일 처음 계산해야 되는 것은 괄호가 있어요. 제일 처음 계산하고 두 번째로 계산해야 되는 것은 곱셈과 나눗셈이에요. 조금 더 크게 잡을게요. 괄호. 괄호도 종류가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가 있어요. 하지만 중괄호와 대괄호는 지금 쓰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선생님이 만들 수 있는 문제가 매우 간단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계산해야 되는 것은 곱셈, 그리고 나눗셈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계산해야 되는 것은 덧셈, 그리고 뺄셈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한번 순서대로 계산해 볼게요. 분수 2분의 3 더하기 3분의 1 곱하기 2분의 9 빼기 3분의 1 이렇게 숫자가 있다고 하면 이 식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먼저 어떤 거부터 계산할까요? 계산 순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중에서 괄호가 없으니까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 곱셈이 있네요.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2분의 9를 먼저 계산해 주면 됩니다. 우리가 약분을 배웠죠? 그래서 곱셈에서 약분을 사용할 거예요. 3과 9가 동시에 3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약분하면 3은 1이 되고 9는 3이 되어요. 그래서 2분의 3이 되고요. 그리고 앞에 2분의 3이 있으니까 더해주면 되고 이제 뺄셈을 계산해주면 돼요. 앞에를 먼저 계산하든 뒤에를 먼저 계산하든 덧셈과 뺄셈은 계산 순서가 같기 때문에 따로 결과가 달라지지 않아서
저희는 편의상 앞에를 먼저 계산할게요. 자, 2분의 3 더하기 2분의 3은 2분의 6 맞죠? 그리고 3분의 1을 빼주면 돼요. 지금 우연히 2분의 6이 자연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겼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이 흔치 않기 때문에 이대로 계산을 할 거예요. 자, 여기에 적을게요. 2분의 6 빼기 3분의 1은 이 식을 계산하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어떤 걸 해야 됐죠? 뭘 먼저 했어야 될까요? 바로 통분이라는 것을 했어요. 통분은 공통된 분모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와 3의 공통된 분모를 찾아야겠죠. 2와 3의 공통된 분모를 찾는 방법은 바로 5학년에서 배웠던 약수와 배수를 이용하면 돼요. 먼저 2의 배수를 찾아볼게요. 2의 배수는 2, 4, 6, 8, 10이 있고요. 3은 3, 6, 9 등이 있을 거예요. 12, 12. 자, 여기서 2의 배수와 3의 배수가 같아지는 그런 숫자가 보이죠? 이 숫자를 이제 우리가 공통 분모로 쓸 거예요. 그러면 2에 3을 곱하면 6이 되고 3에 2를 곱하면 6이 되죠. 곱하기 3 곱하기 2. 그러면 2를 6으로 만들기 위해선 분모에 3을 곱해줘야 되는데요. 분모에만 3을 곱해주면 분명 2분의 6, 이 분수 크기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분자에도 3을 곱해서 분수의 크기가 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3을 곱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분의 1도 분모에 2를 곱해줘서 6을 만들어주죠. 그러면 분자에도 2를 곱해줍니다. 그럼 공통분모가 생겼어요. 공통분모는 2 곱하기 3, 3 곱하기 2 따라서 6이 되고요. 6분의 1, 6분의 그리고 6과 3을 곱해서 8 빼기 1과 2를 곱해서 2가 되었어요.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볼까요? 분모가 같기 때문에 맞아요. 분자끼리만 계산해 주면 돼요. 분모는 6이 되고 분자끼리 계산하면 18 빼기 2는 16. 그리고 답은 항상 기하분수를 적어주셔야 돼요.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도록 나누는 거예요. 6과 16을 약분하면 2로 약분하면 3분의 8. 그래서 3분의 8을 합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자, 하나 더 볼까요? 이번엔 괄호가 있는 문제예요. 우선 괄호가 있는 문제는 괄호를 먼저 계산했었죠. 예를 들면 2 더하기 3 곱하기 다시 적을게요. 3 빼기 1 이란 계산이 있다면 3 빼기 1을 먼저 계산해서 2로 만들어주고 2 더하기 2를 계산해서 4가 되었어요. 선생님 그러면 결과가 같은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여기가 앞에 있는 계산이 수식이 덧셈이 아니라 곱셈이었다고 하면
먼저 계산해주고 계산해주지 않고의 결과가 달라질 거예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2 곱하기 3 빼기 1은 3 빼기 1은 먼저 계산하면 2가 되죠? 그리고 2와 2를 곱하면 4가 되어요. 자, 이처럼 분수의 계산도 먼저 괄호 안에 있는 걸 계산하고 그 다음에 곱셈, 나눗셈, 마지막으로 덧셈, 뺄셈을 계산할 거예요. 그러면 한번 살펴볼까요? 3분의 5 곱하기 2분의 1 빼기 이거 나누기로 바꿀게요. 우리는 나눗셈을 배우고 있어요. 맞죠? 나누기 3분의 5 나누기 괄호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그러면 괄호 안에 있는 숫자를 먼저 계산해 주니까 2를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2를 더할 때 분모가 다르니까 통분을 해줍니다. 아까 계산한 것처럼 통분하면 분모가 6이 될 거예요. 그리고 분자에도 3을 곱해주고 분모에도 3을 곱해주고 분모에 2를 곱하고 분자에 2를 곱해서 통분하는 동시에 분모에 곱한 값을 분자에도 같이 곱해줍니다. 왜냐하면 곱해주지 않으면 분수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분모는 6분의 1과 3을 곱하면 3이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분모는 6 그리고 1 곱하기 2는 2가 됩니다. 따라서 덧셈을 계산하면 분모가 같으니까 분모는 그대로 적어주고 3 더하기 2를 계산해서 6분의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로 넘어가서 원래 있던 3분의 5 그리고 나누기 괄호 안에 있는 숫자를 계산 결과 6분의 5가 되었어요. 맞죠? 그리고 이제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주면서 계산이 시작되어요. 3분의 5 곱하기로 바꾸면 역수를 취하게 되죠. 역수는 분자와 분모에 사실 바꾸는 거예요. 5분의 6 그래서 분모에도 5가 곱해져 있고 분자에도 5가 곱해져 있으니까 약분이 되죠. 5와 5를 약분하면 나누어 주니까 1 3과 6을 약분하면 6은 3 곱하기 2이기 때문에 3은 사라져서 1이 되고 남은 2가 남게 돼요. 그래서 3분의 5 나누기 괄호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2가 됨을 알 수 있어요. 왜냐면 분모에 있는 숫자가 모두 약분이 되었죠. 그리고 분자는 5가 약분되고 6은 약분돼서 2가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남은 숫자 2를 적어주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까요? 그것은 2분의 1 곱하기 괄호 3분의 1 빼기 5분의 1 나누기 3 이라는 식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뭘 먼저 계산할까요? 괄호 안에 있는 숫자 중에서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곱셈과 나눗셈, 이 나눗셈을 먼저 계산해 주고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있는 덧셈과 뺄셈을 차례대로 계산해 주면 돼요.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결과가 나올 거예요. 한번
그러면 하나씩 계산해 볼까요? 먼저